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2학기 과제 2개 중에 메인 과제인 갤러리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을 먼저 볼까요?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조건으로 내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땅입니다. 어디에 지을 것이냐. 그게 건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하우스라든지 그런 땅과 관련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건축물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전통적인 아직까지도 절대 대다수의 건축물들은 땅과 그 위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 뿐만 아니라 땅의 높낮이, 경사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땅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과의 관계, 또 땅 주변에 있는 어떤 교통편, 그 다음에 사람이나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출입구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시야가 뚫리는 공간이 있는지, 혹은 옆에서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돼서 막고 싶은 공간이 있는지, 그것만 하다 보면은 어차피 건물의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학생 때는 별로 다루진 않지만 이제 법적인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용도의 건물을 여기다가 지을 때는 이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층수 자체를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높이를, 왜냐면 해가 가린다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면적 자체를 제한을 해서 건물의 규모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나 이렇게 짓고 싶어, 저렇게 짓고 싶어 라고 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약 조건들,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을 해결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적인 제약 사항이라고 보기에 별로 보지 않고, 의외로 건축가들은 그것들을 재미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리로 치자면은 나한테 주어진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이미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내가 가지고 있는 주방의 여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요리사들은 좀 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건축은 어차피 원래부터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빈 도화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덜 막막한 경우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땅을 보죠, 먼저. 땅을 보면은 이제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2학년 때 저의 표현력이 딸려서 이 사진만으로는 여기가 무슨 땅인지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데, 뭐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자, 여기 요 아랫부분이 앞서 말했던 앞서 말했었나요? 그쵸?
그 전편 영상에서 말했던 홍대 놀이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홍대 놀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가로지르는 이제 골목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 하나, 또 요 뒤쪽에 건물 하나, 이렇게 해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개의 땅을 이제 홍대가 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익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고, 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갤러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홍대에는 그런 가설이 잘 먹힐만 합니다. 왜냐면 홍대 특성상 전시 공간이 필요한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이제 갤러리 공간을 만들자가 이번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독특한 아주 괴상하게 생긴 이런 땅을, 심지어 두 개의 땅을 이제 합친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골목이 있고, 또 뒤편에 여기 작은 또 골목이 있어요. 이게 저는 조금 럭키했던 게 제가 여기서 하숙을 했었어요. 이 건물에서 하필이면. 그래서 맨날 제가 지나다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하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랑 이제 땅이었다. 지금은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여기 이제 이 와플 모양 뒤로 여기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는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이제 이거 주제 제가 정했는지 이것까지도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미술관, 학생들을 위한 미술관이 주제였을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과 관련된 혹은 미술과 관련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꼭 디자인만 관련된 학과를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들 학생을 위한 갤러리라고 여기 잡았네요. 그리고 gallery for students of majors associated with industrial design in 홍익 University. 뭐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의 갤러리로 한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냥 갤러리 필요한 모든 학과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메인 아티스트, 아키텍처, 텍스타일 앤 패션 디자인, 비주얼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다음에 그 금속 공예, 목 공예, 그다음에 세라믹 글라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산디라고 부르긴 좀 뭐하죠. 공예과들이니까. 어쨌든 더 정확히는 이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갤러리를 학교 차원에서 지었을 때를 가정을 하자 라고 합니다. They asked for a place suitable for end of year fashion show, a dark room suitable for playing films, and separated exhibition area for displaying works from competitions. 그러니까 이제 졸업 작품을 하되 이제 패션과에서는 이제 패션쇼를 해야 되니까 패션 그 쇼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두운 방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separated exhibition area, 분리된 전시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explain words from competitions.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공모전이라든지 컴피티션이 왜 있지? 뭐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그냥 이제 샘플 사진이죠. 아마 우리 학교에서 기존에 이 해당 학과들이 이제 전시를 했던 모습들일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학생일 것 같고, 또 이거는 이제 산업디자인학과, 자동차 디자인하는 애들, 또 뭐 이거는 패션인지 가구인지 모르겠지. 이건 아마 가구 디자인, 목조 조형학과 그쪽일 것 같고, 또 이것도 그거고, 뭐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라믹, 유리와 세라믹 공예학과,
이런 학생들이 원래 이런 식의 공간들을 필요로 하니 그거에 맞춰서 공간 한번 디자인해보자. 아까 그 희한하게 생긴 이 땅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을 좀 잡기를 시작해요. 대학교 초반에 이 컨셉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저나 이제 다른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물어봤죠. 교수님이 이제 컨셉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컨셉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알까 말까 싶을 때에도 이 컨셉이 대체 왜 필요한 거냐? 라고 했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컨셉이 없으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공간이 된다. 근데 컨셉이 있으면은 어떤 분명한 이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컨셉이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다. 이렇게 하면서 소나타를 만들고 싶으면 그러니까 컨셉이 없으면 소나타 같은 자동차가 되고 컨셉이 있으면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썩 일리는 있지만 저한테는 썩 안 와닿았던 게 저는 소나타 같은 만능차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난한 거. 저는 꼭 이 전 당연히 뭐 이렇게 스페셜한 자동차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군대 막사,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건물, 그거 정말 컨셉이라고는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컨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디자이너의 입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컨셉의 범주에는 해당이 안 되는 정말 말 그대로 박스, 정말 말 그대로 그 건축적인 매력이 없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건물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뭐 이런 취지였죠. 어쨌든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년부터 이제 3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 컨셉이 과연 왜 있어야 되는지를 100% 이해를 하고 과제를 진행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저한테 제가 만약에 건축과 학생들을 가르친다. 근데 이제 제가 컨셉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얘들아, 컨셉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 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컨셉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뭐 잡지에 실릴 만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이게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작업도 다 그렇겠지만, 건축은 더더욱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루두루 완벽하게 하기는 애초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는 모든 것을 두루두루 무난하게 하고 싶어 라는 것도 컨셉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내가 결과물에서 이것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어떤 가치, 그것이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시각적인 컨셉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끝까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어, 나는 이것은 꼭 달성하고 싶어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어떤 개념, 주제,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컨셉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시각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시각적인 게 이제 확 와닿으니까 시각적인 걸 이제 그러니까 컨셉이 시각적으로 이제 풀리는 경우,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얘기가 길었고요. 이게 뭐 얼마나 의미 있는 글인지 모르겠지만, to enable people to feel this building can only exist on Hongdae area and also only could be building. 문법이 맞는 거야? To enable people to feel this building can only exist on Hongdae area and also only could be built by Hongdae University. 뭔가 문법 잘못된 것 같은데요? I have taken architectural sources from the actual campus. 그러니까 뭐 취지는 홍익대학교에서 만드는 갤러리이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비단 홍익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없어서 그 앞에 지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사실상 홍대 에어리어라고 불리는 곳이고 어쨌든 홍대에 다니는 학생만이 혹은 홍대라는 그 정체성 그들을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홍대 다니는 학생이 정말 이건 홍대스럽다. 이거는 홍대인만 아는 거야. 이거는 홍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이야. 라는 어떤 느낌을 이 공간에서, 새로 지는 공간에서 맛보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홍익 University is located on a very steep hill. 홍대는 캠퍼스가 산에 위치해 있거든요. 많은 캠퍼스가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연대, 서강대, 이대는 산에 위치해 있지는 않네요. 평지. 정말 캠퍼스다운 캠퍼스죠. 근데 이제 돈 없는 캠퍼스들은 이제 산에 있죠. 거기에 쌌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홍대에는 건물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있는데, 서로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게 되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조금 낮은 쪽에 연결되고, 또 그 뒤쪽이 좀 높은 데다 또 건물이 박혀 있고, 또 박혀 있고 한데, 이 건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의 4층이 걸어 지나가면 다시 이 건물의 2층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도 약간 보이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브릿지 개념이라던가 어떤 링크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이 홍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캠퍼스 안에서 이거는 이제 홍대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홍대 정체성으로 인지하기는 좀 어려운 약간 고유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브릿지 형태도 있고 뭐 이런 계단의 형태도 있고 또 이런 정말 복합적인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런 브릿지에다가 뭐 내려가고 뭐 옥상으로 올라가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건축적으로는 이거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자, 요렇게 계단이 올라가고 요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저렇게 내려가고 저기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홍대의 정체성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위에서는 이제 1층이라고 여겨지는 커다란 이 가든 같은 공간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데도 있고 쭉 올라오는 데도 있고 저 옆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평평한 땅에다가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어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을지언정 그 헷갈림과 이렇게 갔더니 예상치 못한 공간이 나오네 라고 하는 그런 흥분들 그런 것들이 홍대 캠퍼스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링크라는 개념을 굳이 따와서 나의 컨셉으로 삼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 전에는, 주거 공간을 이제 처음으로 설계를 했었잖아요. 주거 공간도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지만 상당히 익숙하죠. 뭐 주방, 침실, 거실,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집에서 벗어난 다양한 건축물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왔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서 리서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카페나 테라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오피스가 왜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미술관 이 건물 자체나 큐레이션을 관장을 한다거나 이런 하는 그 최소한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메인 갤러리도 필요하고 리셉션 이제 1층에 이제 데스크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시 이제 갤러리라든지 이제 스페셜 특별 전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끝인가요? 패널을 잘 못 만들었네요. 저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안 하네요.
이게 허술하네요. 아쉽게도 자료가 좀 미흡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자, 대충 보면은 아까 땅이 위에 한 덩어리, 아래쪽에 한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과감하게 가로지르는 이런 길 같은 것들은 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원래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두 개의 이 땅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도 지름길로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자. 이런 것들이 건축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이제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공간을 지나가게끔 하는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변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대충 이제 이 정도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던. 그리고 이 길의 각도, 이 각도는 정해져 있죠. 땅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각도가 아주 과감하죠.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과감한 어떤 선을 오히려 디자인에도 반영을 해서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한번 자아내 본 것 같은데, 뭐 이걸로 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뭐 이걸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길이 있고 여기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가득 메꾸고 있고, 이 길에 따라서 과감하게 이렇게 출입구를 더 이렇게 파내줬죠. 파내줬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뭔가 디자인을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까먹었는데 저게 최종이 아니라는 건 기억이 났어요. 그 과감한 대각선은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웠는지 기억은 안 나요. 뭔가 한 번에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그냥 도면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1층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건물 하나, 그리고 여기에 건물 하나가 있는데, 아까는 대각선으로 쭉 그냥 가로질렀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료를 남겨놓은 게 없어서,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1차원적이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는 이런 강력한 컨셉을 가져갈 거야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과 컨셉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뭐 그래서 네, 굳이 여기 선 사람이 이제 저 끝까지 이제 한 번에 시각적으로 뚫린 게 안 보여도 되고, 그게 안 보이는 게 더 사실 아까 홍대 캠퍼스 입장에서는 더 말이 되죠. 왜냐면 홍대 캠퍼스는 이렇게 골목에 들어갔다가 저렇게 돌아보니까 또 어떤 공간이 났다가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갑자기 또 뻥 뚫렸다가 뭐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건데, 그런
골목길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다양한 어떤 공간성을 느끼는 게 이제 즐거운 요소인데, 그냥 일직선으로 쭉 뚫어버리면은 오히려 건축적으로 한번 우와 이 뭐지 하고 끝나버리니까 뭐 한 번 이상 오고 싶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공원 같은 것들도 일직선으로 길을 쭉 뻗기보다는 약간씩은 이제 틀어주면서 나무도 일률적으로 안 심고 어디에는 더 많이 심고 어디에는 좀 덜 심고 해서 계속 그 흥미거리를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 건물도 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도로에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선 사람 입장에서는 요 끝이 이 두 번째 빌딩에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건물을 아까는 크게 두 덩어리였는데 이제 1번 건물, 2번 건물, 이제 3번 건물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1번 건물을 딱 지나쳐 보니까 2번 건물로 시야가 여기 뚫려 있네요. 요 창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진 않았네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는 이제 꺾어서 한번 이제 꺾도록 이제 했는데, 여기에 선 사람이 이렇게 쭉 볼 수 있게끔 창문을, 이게 시공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학생이니까 자, 요 과감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이 라인을, 이렇게 얇은 콘크리트 시공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설계자의 의도가 분명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 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자, 한 번에 볼 수 있게끔은 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약간의 이제 잔디와 이제 조명 예쁘게 이렇게 좀 꾸며 놓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면은 두 번째 이런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약간 이쪽 땅이 더 높나 봐요. 그래서 약간의 경사로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오픈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야외 공간이고, 뭐 위에 건물은 이제 비는 안 맞겠지만 옆에 이건 난간만 있는 거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들어가거나 혹은 그냥 가로질러서 계단 조금 내려가가지고 이 뒤쪽 꽁무니로 이제 빠져나가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2층입니다. 2층에서도 아까 그 기존에 이제 1층에서 뚫고자 했던 그 선이 오히려 2층에서 이 세 개의 건물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메인 익시비션이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 건물, 이 전체 갤러리에서 이 2층이 비로소 가장 핵심되는 전시 공간인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대단한 그런 전시, 뭐 무슨 과 졸전이 이렇게 쫙 있으면서 이제 형 누나들, 부모님들,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꽃다발 놓고 가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층, 4층은 요 앞에 건물들은 없고, 이 뒤에 있는 이 높은 건물만 3층과 4층이 있네요. 자, 3층은 오피스네요. 그러니까 전시 공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4층은 2번이니까 4층은 또 카페네요. 그러니까 손님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카페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골목을 샥 지나가고 또 이쪽으로 또 샥 지나가면서 여기 1번과 2번 특별 전시장에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그 누구를 임대를 해줬겠죠. 뭐 작가로서 돌아온 어떤 학생이 여기에 자기 개인전을 하고 싶다거나 뭐 혹은 무슨 상영을 하고 싶다거나 이랬던 하여튼 이렇게 개별적인 건물로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1번과 2번이 있는데, 자, 1번은 지금 보니까 아예 막혔네요. 네, 햇빛이 이제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고 좀 어두운 그런 전시를 해도 괜찮겠어요. 근데 2번은 여기랑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볼 수 있게끔 돼 있네요. 관심 있으면 이렇게 둘러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그냥 가게로 임대를 내줘도 되는 그런 구조네요. 자, 지나가가지고 아까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카페. 만약에 카페 가고 싶다. 자, 이렇게 가서 여기 약간의 브릿지거든요. 밑에 뚫려 있는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와 여기 카페 있대 이러고 이렇게 들어가서 네 안녕하세요 카페 몇 층이에요 이러면은 뭐 4층으로 가세요. 그럼 여긴 몇 층인데요? 여긴 1층이에요. 이러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3층을 거쳐서 4층에서 쭉 내리면은 여기가 이제 카페라는 거죠. 카페인데 설계가 귀찮았는지 시간이 없었는지 테이블 배치는 안 해놨네요. 그래서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니까 여기가 이제 카운터고 여기 이제 오븐에서 쿠키를 굽고 있는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 창이 이렇게 뻥 뚫린 거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학생들 카페니까 노트북하고 창문 쪽으로 보고 콘센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여기는 딱 봐도 야외 이제 테라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여 있고, 그리고 지하도 있습니다. 자, 지하는 지하가 2층, 지하 2층까지 있네요. 제가 설계를 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봅시다. 자,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은 뭐 주차장도 있네요. 여기 주차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주차장이 필요는 하죠. 차 2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전시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보면 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가능했던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현실적으로 신경을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이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가 이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약간만 내려가는 그런 주차장일 거예요. 보니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3000이 돼 있으니까 1m 밖에 높낮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뒤에서는 그냥 진입을 하는 그런 곳이겠죠. 여기 이제 차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경비실 아저씨가 있을 만한 뭐 그런 공간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뭐 수장고 가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장고가 있나? 수장고가 있나? 수장고가 자, 수장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계 미스죠. 이런 게 이제 설계 미스입니다. 3층, 5번, 1층. 삼 번 스토리지, 1번 백스테이지, 4번 2번 멀티퍼포스 홀, 루프. 자, 몇 년 만에 발견한 설계의 엄청난 치명적인 오점. 믿을 수가 없는데 갤러리에 수장고가 없어요. 창피하네요. 왜 수장고가 학생들이라서,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미술관이니까 그냥 치고 빠지는 거니까 작품을 보관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보관을 하다가 다 빼고 전시 물품 정도만 보관하면 된다는데, 전시 물품도 사실 뭐가 많이 필요하거든. 뭐 의자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조명 기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뭐 오피스의 일부를 창고로 만들었다 쳐도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설계인데 없어요. 7번 없네요. 네, 해봤자 여기 3번. 이게 스토리지의 끝인데, 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죠. 네, 설계를 하다가만 그런 느낌인데, 자존심이 좀 상하네요. 이거 보니까 설계 좀 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수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다시 지하 1층으로 와서, 그거는 이제 수장고 아저씨는 이제 왔다가 헛걸음질 치고 이제 가는 느낌이라고 치고,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가든이에요. 그쵸? 여기 이렇게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리고 이게 다 벤치네요. 이렇게 이게 다 벤치인데, 여기 비를 맞는 공간이냐? 비를 일부 맞습니다. 여기 점선이 있죠?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뚜두두두두두 점선이 있는데, 이 점선 아래에는 비가 안 오고, 이 점선 밖에는 이제 비가 오는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이 오픈 스페이스, 근데 여긴 또 왜 뚫렸지? 자, 저기 또 왜 뚫렸을까요? 가든이 2단으로 있네요. 야, 설계 잘 했는데요, 다이나믹하게.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지하 1층인데, 요렇게 지금 이제 야외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써져 있고, 그 밑에 또 지하 2층에도 여기 야외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하 1층은 끝이네요. 네. 자, 이 공간은 어떻게 오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계단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야외 지나가는 행인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올 수도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지하 2층 볼게요. 지하 2층은, 메인이 요겁니다. 넘버 2. 멀티퍼퍼스 홀. 근데 디자인을 너무 안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말도 안 되는 설계 같은데, 문은 좀 잘못 뚫어놓은 것 같아요. 양쪽 끝에 뚫어놔야 여기를 뭔가 스테이지 역할을 할 텐데, 중간으로 뚫어놔서 이거는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다목적 홀이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백스테이지라는데, 1번을 창고로 써도 되겠지만 이 개념은 이제 조금 더 뭐랄까, 뭐 예를 들면 작은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뒤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두고 제어를 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 문 위치 잘못 들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3번이 이제 스토리지래요. 근데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네, 스토리지는 생각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5번, 5번들을 전부 다 털어서 스토리지로 써도 모자랄 수도 있으면, 그럼 스토리지는 원래 창고는 넉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네요.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5번은 뭐냐? 5번은 뭐죠? 미팅룸. 5번은 이 갤러리에 어울리는 어떤 미팅, 어떤 워크샵,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하 2층에 있는 세미나 룸이다. 학생들이 여기를 빌리겠죠? 아니면 뭐 대학원생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라던가, 교수님과 대학원생과 학생과 일반인들이 섞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재미난 어떤 활동을 시간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주최를 할 수가 있고, 이 좋은 점은 이게 지하 2층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든이 조금 있어요. 이 공간만을 위한 그냥 조망용 가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빗방울도 좀 떨어지고, 빛이 뭐 직사광선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낮에는 이렇게 환하게 있으니까, 여기에 야외 조명 몇 개 심어 놓으면 여기는 예쁜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뭘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여기 문은 왜 있냐? 여기 문이 있어야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식재를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방에서는 못 나가게 되고, 환기할 수 있는 창만 있고, 문이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설계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했네요. 그리고 6번에 요건 왜 있냐? 이건 좀 생뚱맞은데? 생뚱맞은 게 있는데, 딱 봐도 이제 뭐랄까, 그런 거 있죠? 여기 자판기 하나 있고,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느낌의 공간이죠. 자, 7번은 뭐냐? 7번은 포토 스튜디오입니다. 자, 암실 같은 거고요. 뭐 필름 현상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는 건 나쁘지 않지만 동선상으로 이게 얼마나 유용한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1층에서 1층이 아니지. 그 2층에 메인 전시장에 있던 작품들을 하나씩 사진을 찍고 싶으면은 그거를 일일이 여기 끌고 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2층까지 내려가서 이쪽으로 쭉 끌고 간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보고 지나갈게요 잠깐만요 하고 이제 카트 끌고 와서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이 문보다 더 큰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사진을 찍고 또 간다? 지금 너무 현실적인 것을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반면 이 7번에 오히려 사진 촬영과 관련된 이동식 기물, 집기를 보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역으로 전문 카트를 이제 끌고 와서 각각의 전시된 층으로 일로 와가지고 그 주변에 이제 까만색 막을 뭐 설치를 해가지고 조명을 때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철수를 한다거나, 그게 더 현실성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다른 층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 멀티퍼포스 룸이 이제 한 번에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공간이라서 그런지 여기에 화장실을 좀 집중을 시켜놨네요. 근데 이 정도의 크기의 화장실이 필요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멀티퍼포스, 이게 생각보다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여기 사람을 가득 채울 수도 없어요. 동선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화장실의 개수가
한두 칸씩은 이제 빠져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다른 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죠. 지하 1층에는 화장실이 없고 1층 층마다 있네요. 층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공용으로 실제로 쓰기보다는 한 층에는 남자, 한 층에는 여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카페층에 오히려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카페층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런 부분들이 뭐 어쩔 순 없지만 아니에요. 이때 요구하기에는 투머치였어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요. 네. 자, 됐고. 지하 2층 됐죠? 지하 2층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오피스 했고, 카페 했고, 그리고 여기도 조금 설계가 뭘 의도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오피스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오피스에서 화장실을 갈 때 화장실을 이제 출입을 하는 그 사람을 그 화장실의 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문 열렸을 때 힐끔힐끔 그 화장실 안이 보이는 거를 아예 그 느낌조차 안 들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만 지나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의 존재가 한층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조망이 뭐 좋은 쪽이었나 보죠. 아무래도 높으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잘 보였나 봐요. 창을 통창을 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엑스트라 쾌적함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이 고층에 있는 호텔이나 고층에 있는 그 사무실 빌딩 조금 디자인 신경 쓴 데 보면 이런 게 간혹 있어요. 있긴 한데 지금 너무 많은 공간을 할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벽이 없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러면 공간이 조금 더 크게 썼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이 할애를 했네요. 이렇게 꺾고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나와도 충분한데,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네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는 뭐 카운터가 이만큼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네. 그리고 이제 루프탑도 있네요. 루프탑의 디자인이 좀 더 들어가고 조경이 있었으면 더 훌륭했겠지만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썼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면을 진짜 못 그렸어요. 근데 이 정도 그린 거는 아마 지금 있는 과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이제 중심선이랑 치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캐드로 안 그리다 보니까, 또 다루는 것도 미숙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그런 거 이제 다 빼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미흡함이 좀 드러나는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보시죠. 모형은 아까 도면이랑 같이 봐야겠네요. 배치도가 잘 보이는 게 있네요. 네, 요렇게 생겼죠? 자, 요렇게. 자, 하나하나 어딘가 봅시다. 요 사람은 이제 희한한 공간에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지하 1층에,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지하 1층 여기죠? 여기서 뒤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하 1층 공간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뒤쪽 땅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왼쪽에 덩어리 하나, 오른쪽에 덩어리 하나, 자, 왼쪽에 덩어리 하나, 오른쪽에 덩어리 하나,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것 같고, 자, 사진이 순서대로 안 있네요. 이거는 이제 1층에서, 자, 1층. 여기서, 사실상 아무도 볼 수 없는 각도죠. 자, 이거는 이제 요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여기 사람이 서서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건데, 네, 모형,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렌더할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모형으로 사진 찍고 말아버렸는데, 그래서 빛을 그냥 이게 실제 빛이 아니라 그냥 모형 사진 찍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려고 휴대폰 플래시를 밑에서 그냥 비춰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비상계단이거든요. 이게 법적 그 비상계단인데, 좌우는 뚫고 앞에만 가려서 이제 이런 이제 독특한 비상계단을 좀 강조한 듯한 이런 형태를 했고, 또 이제 요 브릿지가 이제 이 컨셉 링크라는 데 이제 많이 어울리는 그런 브릿지 중에 네, 하나네요. 이 브릿지도 있고 또 이 브릿지도 있고 그 밑에도 이제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게 뭐 의외로 또 컨셉에 충실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고. 자, 이거는 어디냐? 이것도 이게 이제 여기가 야외고 여기가 리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야외고 여기가 리셉션이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출입을 하는 거고 요렇게 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끝에서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로 쫙 들어가면은 안녕하세요 뭐 몇 학년 누구 전시 보러 왔는데요, 아 한층 올라가세요 이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자, 이것도 1층과 2층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층, 지하 1층, 그 다음 지하 2층, 요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2층의 그 메인 전시장, 요 길이죠. 요 길. 요 길을 이제 쭉 보인다라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것 같고. 자, 누가 쉬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1층 맨 입구, 맨 처음에 말했던 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카페의 테라스네요. 네. 자, 카페. 여기 카페죠? 자, 여기 1번이라고 돼 있는 요 1번에서 사람이 이제, 여기 쾌적하네 하면서 이제 홍대 일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리 너머 여기가 이제 2번. 요 책상이 이제 학생들 한 5명 정도 이제 앉을 수 있는 그 테이블이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 2층의 세미나실이네요.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옹벽이라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쪽이 세미나실 하나, 요쪽이 세미나실 하나 해서 이렇게 밖으로 지하 2층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뚫린 공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47분을 녹화를 하고 있네요. 네. 다시 카페. 카페 층고가 좀 높네요. 네. 쾌적하게 보이라고 층고가 좀 높습니다. 자, 전체는 이런 느낌이고, 요 두꺼운 선이 이제 1층이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지하죠. 여기 원래 땅이 있고 다른 건물들이 있는 건데, 모형을 그냥 얘 혼자만 만들어서, 원래 모형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원래 모형은 이제 주변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피가 큰 모형이라서 귀찮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끝이네요.